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조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제곱. 와우, 역시 1번 문제답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2배의 0부터 1까지 3x제곱 dx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풀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적분하게 되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적분 범위 0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볍게 계산하니까 2에서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 자, 1번답게 나왔으니까 가볍게 맞추고 넘어가는데, 자, 이런 부분들 쉬운 문제 형태에서도 이렇게 좀 원리를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 부분 좀 알아뒀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 살핍니다. 역시 적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와, 부정적분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부정적분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적분상수 c를 딱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f형을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는 적분상수를 가르쳐줘서 이 c 값이 1이란 뜻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면 이때 이제 f 2를 구해가는 것은 2를 대입해주니까 2에다가 빼기 4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역시 2번까지도 그냥 가볍게 적분할 수 있는 가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최대 최소는 그래프 개형 형태가 기본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미분을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12 3 공통의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는 우리가 3차 함수 쓸 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극악각는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면 3 유쯤이 어딘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알아봐야 될 좌표가 무려 3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3일대의 좌표까지. 자, 해서 이제 계산을 좀 열심히 좀 잘 하면 되는데, 자, 우선 마이너스 2를 문제식에 대입해주면 f 마이너스 2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2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f3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7인가요? 27에다가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둘 중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야 되겠고, 그다음 f2를 이제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건 8에다가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는 최소값 확실하게 좀 알아줬고, 자, 어떤 값이 클까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이건 음수고 요건 양수니까 요 값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 최소가 이렇게 좀 다 해결이 됐죠? 자, 이제 그럼 두 개의 값, 우리는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겠습니까? 그럼 괜히 최소값까지 구해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f-2 계산 결과니까 여기 계산 결과가 얼마였죠? 2에다가 16입니까? 16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17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17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단한 부분은 준비가 없고요. 자, 이제 미분에서 극각가는 좌표 이렇게 이참수 나왔을 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증가, 그다음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 개형되는 부분 되겠고, 범위 표시에서 우리가 범위 처음 끝, 그다음에 함수 극값, 이제 세 개의 함수값을 알아봐서, 자, 이제 최소는 결정되는데, 최소 구하는 최소는 안 구해도 되는데 최대 구하는 부분들 둘 값 확인해서 큰 값이 이제 최대가 된다, 이런 절차 되셨죠? 가장 무난한 그런 형태 풀이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3일대의 속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치하고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이 부분이 바로 속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다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속도의 변화, 이 부분이 가속도가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즉 시간에 대한 x의 변화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x의 식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자, 이렇게 쓰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냥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이식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다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3일 때 이 속도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열심히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7, 12 플러스 3 처리되니까 15에다가 3 더하기 그러니까 18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장황하게 좀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뭐 머릿속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뭐 이 개념이 좀 아느냐 이런 문제가 돼 있고 그렇다면 주어진식 그냥 미분할 수 있느냐? 됐습니까? 자, 미분해서 그다음 이제 값 대입해서 풀어라.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fx인데 이쪽 부분에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호 f라는 함수를 좀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문제죠. 어찌 생각하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적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을 계산하면 값으로 나와야 되겠고, 그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A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요. 주어진 함수는 2x 제곱 마이너스 x에다 플러스 3a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fx 함수라는 모양이 좀 확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0부터 1까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a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a라고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적분 3분의 2 x 세제곱에 2분의 1 x 제곱에 3a x. 자, 근데 이제 0부터 1이니까 실은 적분할 때 계수만 써도 됩니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a는 a 이런 형태. 자, 계산 결과가 6분의 4, 3, 6분의 1인가요? 자, 그러면은 2a가 마이너스 6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를 드디어 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2x 제곱 마이너스 x 3을 곱하기 주니까 약분해서 4분의 1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했다. 자, 그럼 끝났나요? f2를 구해야 답까지 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6이니까 4 그럼 어떻게 되죠? 4, 6, 24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3이 답이 되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적분 활용식 파트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뒤 부분이 정적분으로 되어 있으면 값으로 처리해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변수 들어가 있으면 풀이 원리가 미분되는 거.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 제일 먼저 이 유형 파악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법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제 쭉 따라가는 거니까 함수 놓고 적분해서 계산하고 이제 요런 틀이죠. 치환해서 A 도운 B 부분에서 여기 부분들 이제 얼마나 잘 해결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이건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복습을 이제 조금만 하더라도 대신 이제 문제 유형을 좀 기억만 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조금 이제 신경 써서 학습 조금만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 문항은 6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fx가 5호 주어진 식을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 미분하라 이런 얘기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fx는 자, 적분했다가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안에 있는 함수들이 그대로 써진다. 이 fx 빼기 x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 항목이 되네요. 와, 그럼 이 양식해서 fx 정리하게 되니까 x 세제곱이 되겠다. 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3을 대입하면 27이다. 뭐 계산 끝났습니다. 호호호호. 자,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다. 이 부분인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론 학습을 좀 한번 좀 해볼까요? 뭐 gx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라지 gx로 갔다가 그걸 다시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상복귀 함수. 그죠?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안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써가는 그런 모양.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 다른 문제보다 더 간단하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적분했다 미분했다 그다음 미분했다 적분했다 미분했다 적분했다 미분하면 적분상수 C 생기는 자, 이런 형태들 자,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니까 자, 차분하게 잘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fx가 미지수가 쭉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이때 상수 K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네요. 야, 극소값은 0 제공되어 있고요. 자, 극값을 갖는 좌표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미분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한 식 최고차 계수가 3 이렇게 되면 3x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근데 이제 극값을 갖는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배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x 제곱 적분하게 되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6이니까 3x 제곱에 9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적분상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3에서 극소값 0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F3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3을 좀 대입하면 됩니다. 27 마이너스 27 완전 땡큐. 또 마이너스 27 플러스 C 되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C 값이 27로 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극대값 k를 구해가려면 f 마이너스 1 이 값이 이제 k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4를 빼니까 5가 되는 거죠. 27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 얼마니까 32가 되는 거네요. 자, 극값은 좌표 됐습니다.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겠다. 3차 함수 그래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F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근 갖는 요 부분이 이제 극값 갖는 좌표가 되니까, 자, 이제 F'X 극값 갖는 좌표를 이용해서 F'X를 구하고 오히려 이제 적분을 통한 거죠. 자, 극값 갖는 개통.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이제 무려 3개씩이나 됐었는데, 요건 좀 제가 적분상수 C를 쓴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이용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갖게 된다고요? 자, 속도. 그러면 위치 이 부분을 미분 과정 거쳐야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시간에 따른 위치 x와 변화를 좀 살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요 시간에 따른 x2의 변화를 좀 살피게 되니까 12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나왔는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계산을 주면 되겠습니다.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t 제곱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6t가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3배의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뭐 계산 결과만 깔끔하게 이 부분이 t 마이너스 1에 제곱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t가 이제 1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t가 1일 때 위치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x1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에다가 1을 좀 대입해 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형태니까 위치 8에 있었고, x2 위치는 또 어디에 있는 거죠? 6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7을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 위치 차이가 1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둘 사이 거리는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이렇게 특별한 항목이 보이진 않습니다. 위치, 속도가 같게 된다. 미분 과정 거치는 것서 속도를 구해서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구했고요. 이때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시간에 위치들을 조사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위치 차이에 의해서 두 PQ의 거리를 구해가겠다.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K 부분, 미지수 부분이 이제 상수항에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이제 K를 좀 이항시켜서 이렇게 딱 쓰고요.
이 부분을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라는 3차 함수하고 y는 이꼴 k라는 자 이렇게 상수함수 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주어진 식의 그래프 미지수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그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요 3x 제곱이 되겠고 12, 3, 4, 12, 9니까 3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인수분해가 돼서 2차 함수 모양의 근이 1,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려가는 함수 그래프가 1과 3에서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이런 형태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일 때 이제 함수값은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6 빼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7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9, 69, 54에다가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결과가 0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쨌든 그래프를 우리가 좀 제법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는 K 부분을 이제 K를 이렇게 딱 조절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3개 중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개가 되겠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근이 이제 하나가 되겠다. 물론 이제 내려가면서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실근의 개수가 3개 된다는 얘기는 3점 만나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주 좀 쉽게 구현할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그려가는 거니까 이제 K 값을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원하는 자 개수들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 됐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니까 극대와 극소 사이가 돼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좀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 K라고 했습니다. 아, 이 범위에 해당한 정수 K가 가장 커지려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3이 답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가 있을 때 둘로 이렇게 분리해서 접근해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실력 상승에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고요. 자, 실수에 대해서 large f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간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자, large fx가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그 다음 식 구해야 될 부분에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arge f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large f0이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값이 존재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large f0이 0이 되어야만 0분의 0꼴 해서 그 값 이 형태가 얻어질 수 있겠죠. 자, f0이 0이라는 정보를 얻어냈는데 자, 이곳에서 보니까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위 끝과 아래 끝이 같아지는 거니까 라지 fa가 0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a 값은 자연스럽게 뭐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를 그럼 이제 여기 a 값은 이제 0으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 자체를 좀 쓴다라고 해주면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이 부분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미분 계수의 도함수 x니까 도함수의 정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 적분했다 미분하니까 fx의 f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문제의 답이 되어야 되니까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2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 와 이게 이제 곧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 a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더 쓸까요? FA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F0을 물어보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계산 결과 얼마가 나왔다. 2가 나왔다 해서 금방 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관계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쉬운 문제가 볼 수도 있겠고 그 관계가 안 보이면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라지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형식이 중요하죠. 분모가 0 되는데 이곳이 이제 라지 f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게 극한값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면 이제 우리가 0이 되는 적분의 성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a가 0이다라는 결론내는 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술술 풀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만든 아주 좀 재미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조절되는데, 와우, 속도가 3차로 조절됐네요. 출발하고 나서 A, B에서 진행 방향을 바꿉니다.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시간 자체는 점점 커져간다. 알겠습니다. 속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공통이고 그 다음에 t제곱 4, 4, 16에다가 4, 30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 부분이 좀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3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근을 갖는데 그 근 갖는 좌표가 0이 있겠고 요거 인수분해해서 1하고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하고 3에서 즉 A 값은 1이 되겠고 B 값은 3이 되겠군요. 1, 3에서 진행 방향을 바꾼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0부터 그러면 3까지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요 부분하고 1부터 3까지. 자, 적분해서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다면 0부터 3까지 VT 절대값에서 DT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하면 되죠. V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만 이제 양수가 돼서 움직인 거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산수를 좀 엄청나게 해야 되겠는데요.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됐다.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t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3으로 나니까 와우, 3분의 16t 세제곱이 되겠고, 다음에는 6t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한 번은 0부터 1까지 해서 계산해 주겠고, 똑같은 부분들을 마이너스 붙여서 1부터 3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에 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와우, 와우. 이거 어떻게 됩니까? 3을 대입해주면은, 자, 그러면 3 4제곱 일단 씁시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3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에 이 부분은 요 결과를 이제 2배 주면 되겠죠. 1 대입한 결과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 부분은 3, 6, 18이니까 3분의 2에 3분의 5가 되겠고, 요걸 이제 2배를 해줘야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 산수가 좀 복잡한데 9를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그럼 이게 9 마이너스 16 되겠고, 여기가 다시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10에다가 여기가 15니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서 플러스 9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27에다가 37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는. 와우, 산수가 좀 길어지네요. 이게 뭐 내용적으로 뭐 심각한 게 아니라 이제 산수까지 다 감안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됩니다. 자, 연습 좀 많이 평상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점 출발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뭐 적분상수 C처럼 쳐야 될 부분들 없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정적 보니까 또 의미도 없습니다. 자, 원점 출발한다고 돼 있고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속도가 좀 특이하게 3차로 돼 있어서 시간 좀 걸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행히 빠르게 인수분해서 근 갖는 모양들을, 그래서 이제 3참수 모양들을 빨리 그리고 쉽게 좀 상상할 수 있겠고, 그래서 1과 3, 4에서 속도 진행 방향 바꾼다. 이런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좌표 B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그런데 그래프 모양에서 보게 되면 0과 1 사이는 양수니까 처리되는데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운동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니까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됐습니까? 산수하는 과정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빼기에 이제 또 1 대입했을 때 다시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여기가 이제 2배 된다는 사실로 이제 산수를 좀 살짝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 그 다음 뭐 계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제 집중하면 충분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자, 평상시에 적분 연습 좀 충분히 좀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x값이 0부터 4 범위에 있을 때 fx라는 것이 이렇게 오호 t에 대한 함수인데 x에 대한 절대값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진다. 와, 근데 범위 안에 있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fx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적분한 결과 넓이가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자 요거는 좀 그래프 모양을 조금 이해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0이다 그러면 이제 t 그래프니까 4까지 가는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됐습니까? 4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가 뭐 y는 t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랫부분에 이런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x 값이 뭐 1 정도 줄까요? 1 정도 되겠지만 이제 절대값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2, 3, 4 되면 2, 3까지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런 넓이하고 요런 넓이들을 우리가 이제 합쳐서 구해야 되는데 자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오버랩을 시켜가면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까지 가고 그래프를 이렇게 돼서 좌측 넓이를 보여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자 좌측 넓이가 확실하게 좀 크다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최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이제 가장 또 작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제 생각이 좀 맞는지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요, 중간에 2쯤 되고 4쯤 돼서 되면 여기가 칸이 2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여기가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역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되죠. 아까 이제 만약에 1에서 꺾이는 거라면 여기 3까지 올라간 부분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아랫부분을 넓이를 구해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만큼 부분들이 줄어든 거고 이만큼 부분들이 더 반대가 되죠. 이만큼 부분이 줄어든 거고 여기가 좀 늘어난 부분이 되는 거죠. 어땠습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 부분에서 꺾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다? 가장 작을 때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구해버리면 되죠.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t-x에서 절대값 dx 이렇게 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x 값이 이제 2가 될 때니까 0부터 4까지 t-2의 절대값 dx 이런 형태일 때 이게 때 최소가 되겠고요. 대신 또 이걸 또 산수를 또 뭐 적분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2를 또 여기 긋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4일 때 되는 거니까 이 아랫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 길이 2에다가 세로 길이 곱하기 4인데 이제 또 2분의 1 약분하니까 그럼 뭐 넓이 자체가 왼쪽 2 오른쪽 2 해서 이제 계산해 가지고 넓이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최소 넓이는 4다 이렇게 구해가면 이 부분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식을 이걸 뭐 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겠다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조진식 그래프 이 x 값이 나눠져 있지 않은 거니까 뭐 만약에 이제 풀이를 한다면 0부터 어떻게 되죠? 0부터 중간에 이제 꺾여지는 점이 이제 x 이렇게 됐을 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x dx 이렇게 해야 되고 더하기 뭐 x부터 4까지는 뭐 t-x dx 이렇게 이제 나눠서 뭐 이게서 나온 관계 식을 가지고 다시 뭐 함수 만들고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건 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문제의 취지에 맞는 자, 절대값 그래프 그래도 이제 x라는 것은 이제 범위가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를 이용해서 자, 좀 살펴본 거죠.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이제 0에서 절대값 돼 있을 때, 중간에 뭐 1 돼 있을 때, 점점 이제 작아진다는 것을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 확인해서 됐습니까? 자, 이걸 또 다시 2를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그래프가 이제 뭐 대칭 구조로 해서 다시 이 모양 형태가 되니까 다시 또 넓이가 커져가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2일 때 최소가 되는 사실 이 부분을 또 이용한 풀이 됐습니까? 자, 현명하게 주어진 식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습을 좀 잘 해서 여러분들 좀 학습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좋은 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함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을 했더니 곱하기 한 다음에 미분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우리는 뭐 가하 조건에서 보면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fx, gx 곱하기 한 결과는 자, x 세제곱이 되겠고 2 되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좀 생겨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근데 이게 또 뭡니까? gx라는 것은 fx를 곱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 조건에선 좀 이렇게 적분상수 c를 찾기 위한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1을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g1이라는 것은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f1 곱하기 g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g1이 0이니까 이 결과가 이제 곱하기로 됐으니까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c 값이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fx 곱하기 gx라는 식을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1, 3, 0, 마이너스 4 처리되어 있고 당연히 1은 돼야 되겠죠. 4, 4, 4, 4, 0 이렇게 되나요? 오, 특이한데요. 그럼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gx라는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되어 있는 거니까 gx 부분은 당연히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고 fx라는 것은 그럼 요 인수에서 요거 빼버리면 x 플러스 2인데 x 플러스 2란 인수 제곱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x 플러스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면 fx, gx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f0이 0보다 작다. 이거 근데 0을 대입하면 플러스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다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곱하기해서 플러스 만들면 되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x, gx를 모두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겠습니까? f-2를 구해달라라고 되나요? 그럼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 부분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g2를 구해달라. 2를 구하게 되면 2 대입하면은 1이고 2 대입하면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의 값을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정답 마이너스 4다. 됐죠? 자, 정보를 이것저것에 좀 흩어져 나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모아서 문제에 집중하느냐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미분한 결과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적분하면은 이제 곱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적분상수 C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근데 이제 나에 보게 되면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 1을 대입해서 C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C가 얻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당연히 1이라는 인수를 뭐 갖는다는 뜻이죠. 1 대입해서 지금 0 된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에 의해서 자 식을 좀 곱하기 한 표현을 알았고 근데 이제 다시 또 나에 대한 정보 G에는 이제 이런 x-를 곱하기 fx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나머지 인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둘을 이렇게 좀 잘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얻어내는 자 이게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주어진 정보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더군다나 얻어졌을 때 또 F형이 0보다 또 작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또 이제 양수가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좀 범위까지 좀 처리해가는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함수식을 구해가는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 자 차분하게 주어진 식들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좀 유효적절하게 이용했는지 여러분들도 좀 연습을 통해서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 때문에 증가하는 연속함수 이렇게 좀 표현을 썼군요. 자, 이 함수값은 범위 4 앞쪽의 함수에다가 4만큼 더 늘어나겠다 이런 뜻이 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에 이제 좌표가 있는데 4칸 떨어져 있는 좌표. 이쪽에 뭐 여기를 x-4의 좌표라고 해주면 그 다음 여기 이제 x의 좌표가 되겠고 여기 있는 좌표보다 4칸 y 값이 4만큼 더 커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도 그 다음도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4만큼 커져서 여기 이제 또 x 플러스 4 되게 이 됐습니까? 자, 주기적인 모양처럼 이제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값이 함수값이 얼마만큼 커져서 4만큼 커져서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또 뭐가 되죠? 연속해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이제 함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꼭꼭 차이가 나게 이제 반복해서 그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올라가는지 이렇게 또 내려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잘 모르죠. 자 어쨌든 자 주어진 특징은 4칸마다 반복되는 형태의 큰 틀 모양 틀이 반복된다는 것이 값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값이 4만큼씩 커져가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직선 쭉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직선 쭉 이렇게 그려서 높이가 이제 4 차이만큼씩 쫙쫙쫙쫙 올라갈 수 있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근데 0부터 8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또 0이 된다는 이야기는 0부터 8이다. 그러면 0, 4, 8 4칸마다 그려야 되는데
4에 8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0부터 4까지는 음수 부분 그려야 되고 점점 커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자, 근데 또 4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4칸 낮아지는 여기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여기가 또 4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래프 모양 형태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으면 이렇게 뭐 그려가면 되죠, 뭐. 됐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그냥 직선 형태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음수가 되겠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양수가 돼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계산 결과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문제 가나에 대한 뜻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서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문제는 8부터 12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8부터 12다. 라고 해서 그럼 이제 또 역시 또 4칸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4였으니까 또 4칸 더 올라가는 8쯤의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4, 16이라는 넓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 또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그럼 이거의 절반인 8 넓이가 좀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이게 함수식까지 거는 게 아니라 개념 이해를 하는 거죠. 자, 합쳐서 그러면 결과는 뭐 24 이렇게 답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재미있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재밌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속 터지는 거죠. 자, 누구는 재밌는 문제, 누구는 속 터지는 문제.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요. 요게 이제 4칸 이동되어 있는 함수값들 얘기해 주는 건데, 자, 그 y 좌표의 함수값이 4만큼씩 더 커져야 되겠다. 이 좌표 4만큼씩 커져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옮겨서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좌표하고 이 좌표가 또 4만큼 차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는 쭉 함수값은 4만큼씩 좀 이렇게 커져가 있는 형태를 그려가면서 좀 반복되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그리기. 자, 그래. 놓고 그려가는데 또 나 조건에서 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쪽은 이제 4일 때가 0 되고 8일 때가 4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또 풀어야 될 거니까 여기 또 8까지 올라가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 그 넓이 모양 생겨준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직선을 좀 생각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리는 건 뭐 그림만 복잡하지 뭐 개념에 좀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생기는 부분도 요만큼의 박스 부분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죠.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8 생기고 그래서 전체 24가 되는 모양.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요소라서 다시 한번 좀 생기는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만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냥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뜻 파악하는데 집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를 대입한 결과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결과가 같다. 이건 이제 y축 대칭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대칭 이렇게 되겠고 다음은 f'a가 0이다. 그럼 a에서 뭘 갖겠다. 극값을 갖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자, gx를 또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해 주어져 있는데 자,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 그럼 이제 뭐 fx하고 gx를 좀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fx가 우선 4차 함수인데 y축 대칭이니까 대칭 구조에서 이쁘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무조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양수 a라고 했는데 a에서 그 값을 갖겠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좌표가 a, 이쪽 좌표가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그래프 모양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fx다. 좀 상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근데요 gx는 그럼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gx 부분은 자, 요걸 또 x축을 a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 그런 다음에 f0, 0일 때 함수값을 빼야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좌표를 좀 유지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되겠고 올라가서 극값을 갖겠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극값 가는 좌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쪽 좌표는 0이고 여기 좌표가 a가 되고 여기 좌표가 2a가 되는 이런 형태의 gx 그래프를 좀 상상하라. 자, 근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처리되는데 이제 f0을 값을 빼란 얘기는 이때 이 함수값 자체 부분들이 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음수면 또 더하기 하게 되고 양수면 어쨌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 자체니까 바로 어디 부분이 0이
그때의 함수값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조절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조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때의 값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아주 재밌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 개형 살펴가기 되셨죠? 평행이동에서 조절돼야 되는 그런 부분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나게 표리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럼 이제 보기를 좀 서서히 보기 시작할까요? 2a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평행이동 원래 이제 a였는데 평행이동에서 2a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극소. 정답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g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자, 당연히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제 축이 이제 이렇게 그어져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몇 군데가 되는, 세 개가 되는 그런 거. 자연스럽게 이해됐습니다. G0이 GFA, 오호, 요거는 좀, 그러면 아예 함수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X식이 어떻게 됐었죠? GX식이 자, fx-a 빼기 f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G0 언급했거든요. G0. 그럼 G0은 0을 대입하니까 f-a f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물론 f-a는 이건 뭐 fa 값하고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쓰면 fa 빼기 f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자, 문제에서 G0가 FA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죠? 자,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아하, 이 부분 가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FA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이구, FA가 아니라 F0이요. 아유, 이런 부분들 미스가 나면 안 되는데, 자, 용요. 됐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FA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함수 자체에 가서 봤을 때는 이 0일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지금 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라면 fx는 서로 다른, 야, 그러면 이쪽에서 근이 이제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겠죠?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생각해서 이제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또 대단한 건 아닌데, 와, 요거 시험 장소에서 뭐 평이한 문제들 다루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의미 파악해서 하는 이런 걸 또 풀어가야 된다면, 이것도 평상시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좀 상당히 좀 곤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양수 A라는 부분, 뭐, 이 부분은 좀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고, 자, Y축 대칭, 극각 갖는 좌표. 자, 이 모양 보고 fx를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야 되겠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그래프 그려간다. 됐죠? A에서 극값을 갖는 좌표. 대칭 구조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극값 갖는 좌표. 됐습니까? 자,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려야 될 gx라는 것은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A만큼.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그려가는 거니까 자, 좌표들 무난했죠?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FA만큼 함수값을 뺀다. F0일 때의 함수값이 10이었으면 주어진 식에다 10을 다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진짜 0일 때 이 함수값 자체의 이 부분들이 값에 상관없이 이제 여기를 이제 갖다 축으로 놓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위아래로 이동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동된 좌표니까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GX부를 지금 이걸 좀 뜻을 파악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했다면 문제풀이에서 답을 구해가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요건 뭐 그냥 대입해서 좀 알아봐도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또 풀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수능형 또 배점 높은 문제 자 20번, 21번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이용한 난이도를 좀 갖춘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들을 뭐 다 알 수 있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수 gx는 그런데 우와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네요. 근데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도록 하는 a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프 해석까지 포함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극각 갖는 부분들을 좀 조사해야 되니까 G'X부터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함수 X제곱 fx 그대로 나오면 되겠고, 와우, 뒤에 있는 함수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곱미분의 형태니까 앞에 거 미분할 때 2x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는 빼기가 되겠고, x제곱에 그 다음 이제 뒤 미분하면 fx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해서 이제 G'X의 결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다 함수 fx가 이제 이렇게 다항함수로 조져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분한 다음에 또 2x를 곱하기 한 거니까, 자, x는 0에서는 뭐 0 되는 건 좀 알겠고,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0 되는 부분에서 이제 G'X가 되는 거니까 0 되는 부분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 값을 존재한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중근 형태라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요. 자, 그리 됐을 때, 아, 0에서는 중근이 되겠네요. 0 집어넣으면 이제 근이 양쪽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직 하나가 생겨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주어진 fx를 좀 이용해서 좀 상상력을 좀 발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니까 그 값, 뭐 근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고 여긴 또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나요? a 값이 1보다 크다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삼참수 이쁘게 그리고 근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근을 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적분 자체가 인테그랄 0부터 해야 되니까 0을 뭐 중간 정도에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0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자, 이게 지금 x 값이 양수가 돼서 적분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적분을 쭉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해갈 때는 이제 음수가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양수가 되겠고 0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좌표는 좀 모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이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누적시키니까 결국 뭐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즉 이 부분까지 G'X 이 부분이 지금 음이 되다가 지금 요거를 넘어가면 나중엔 G'X 값이 이제 양이 되가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Gx가 이제 그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니까 계속 증감수 형태로 갈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극각 갖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극값을 오직 하나 갖는다고 했는데 그 극각 갖는 좌표가 이곳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G'X가 되는 건데 이쪽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극각 갖는 좌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G'X 식이랑 좀 매치업을 좀 정확하게 잘 시켜야 되는데, 자, 저 식을 보게 되면 G'X 식을 좀 다시 쓰게 될 때 x의 인테그랄 지금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부분에 2는 써주고, 이건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이런 형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 dt 이게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서 0 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좀 고민돼야 될 부분은 이제 요 부분들은 음수가 되겠고 요 부분들은 양수가 되는 건데, 상쇄돼서 0 되는 좌표가, 즉 이쪽 넓이가 좀 커져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적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부호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이쪽으로 가면서 적분하다 보면 이쪽이 플러스로 계산되고 여기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범위 때문에. 자, 그리 됐을 때 플러스인데 이 부분이 상쇄돼서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0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또 다시 음수가 좀 더 추가됐다가 다시 또 양수로 가는 거니까 무려 극각 갖는 좌표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이곳까지 마이너스 a까지 적분했을 때 이 결과들이 항상 0보다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작아지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뜻은 마이너스, 원래는 이제 0부터 마이너스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이제 부호를 좀 바꿔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분하기 쉽게 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t dt 이 부분을 하게 되면 0보다 어떻게 되겠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되겠다. 즉 같아지는 것은 이제 뭐 중근 형태 부분이 될 거니까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부분이 더 추가돼서 이런 소리가 되는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산수를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와우, 와우.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도 적분도 해야 되니까, 계산식을 좀 써야 되는데. 자, fx를 그렇다면은 먼저 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a가 곱하기 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dt 이 부분. 자, 적분을 하게 돼서 이제 또 다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0 집어넣고 4를 뺄 거죠? 상당히 좀 불편하네요. 자, 어쨌든 그럼 마이너스를 써놓고 빼게 들어가면 되죠, 뭐. 이 식 자체, 식 자체를 좀 적분한 식으로 써놔도 되겠습니다. 4분의 1 t 4제곱에다가, 아이고, 이거 지금 3분의, 이거, 산수가 또,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t제곱 마이너스 at에서 이제 이렇게 좀 범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 4분의 1a 4제곱에 됐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플러스 a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아유, 이게 좀 산수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여기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호를 바꾸니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니까 12분의 a 4제곱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2분의 1 해서 다시 플러스에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되죠?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와, 이항시켜서 약분, a 제곱 약분해 버리고, 그러면 a 제곱은 6이 됩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산수까지 이 문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자,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제 루트 6이 그래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뜻 파악해야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겠다. 극값 갖는 좌표. 그래서 이제 미분해서 식 정리해서 좀 잘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이제 0 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 적분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0 되는 것을 좀 찾아가야 되는 이런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대략 좀 그렸고요. 극값 갖는 좌표, 근되는 좌표들 표시해서 3차함수 그래프 대략 그렸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0부터 오른쪽으로 적분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처음 결과가 음수가 돼서 원래 함수 음수니까 이제 감소함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가서 이제 0 되는 부분, 상쇄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면 그 범위보다 더 커져가면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반드시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극값을 반드시 하나 가지니까 이 좌측에서는 결국 극값이 존재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 근데 이제 원래 식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넣어서 범위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자,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지금 0부터 이제 좌측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범위 자체가 이제 거꾸로 되는 형태라서 이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오히려 넓이에서는 플러스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자, 범위를 좀, 이 써놓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범위 자체를 좀 바꿔놓으면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즉 이게 올라오는 이 부분의 넓이가 이 아랫부분의 넓이보다는 좀 커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산수를 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식을 또 전개해서 또 이게 좀 알아봐야 되고 이 지금 적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또 이렇게 처리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와, 산수 과정까지 긴 과정을 좀 무사히 좀 잘 맞춰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하셨습니까? 좀 복잡한 과정이니까 중간에 좀 설명하는 부분들 차분하게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 좀 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A점이 있습니다. 0부터 4 사이 범위 T에 대해서 Y는 4 위 점 T,4를 수직이 등분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열심히 식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까지 그래서 다시 최대값까지 자, 당장은 뜻 파악이 잘 안되니까 메모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점 좌표 0,4가 주어져 있고요. Y는 4. 이곳 위에다가 T, P점 좌표가 T, 4가 주어져 있습니다. OP를 연결하라 돼 있고 수직이등분선 열심히 그어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라 돼 있으니까 이제 중점부터 찾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분의 t에다가 2 제곱 되겠고 직선 원래 직선 기울기 t분의 4가 돼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니까 마이너스 4분의 t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 직선 방정식 만들 과정은 준비가 끝났으니까 만들면 되겠습니다. x-2분의 t 해주면 되겠고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tx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8분의 t 제곱에 플러스 2. 자, 이 부분 y 절편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바로 뭐다? y 주가 만나는 점 b라고 했으니까 b점 좌표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T식은 이제 드디어 세울 수 있겠습니다. FT 2분의 1에 자, 여기 이제 A점, B점 하니까 4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죠. 자, 2니까 2 마이너스 8분의 T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점을 때 이제 요 T 좌표 T. 자, 다 만들었습니다. 식만 좀 이쁘게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분의 1 만들고 여기를 16 마이너스 T 제곱 T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 T까지 아예 딱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6T를 만드는 게 좋겠군요. 됐습니까? 함수식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자, 이 함수식 t값 범위는 물론 이제 0과 4 범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 계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미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0 되는 거니까 t 제곱이 3분의 16에서 되는 거죠. 그래프 계형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는 0보다 큰 쪽이고 4보다 작은 쪽이죠. 그러면 여기 t값 루트 3분의 4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최대값까지 또 구하라고 했네요. 와, 이게 지금 그냥 이정 t에서 좀 끝내지. 그러면 f의 루트 3분의 4를 좀 대입해서 값까지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함수식 어딨죠? 자, 여기 있죠. 16분의 1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죠? 16 마이너스 t제곱 t제곱은 3분의 16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3분의 4를 지금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16 대입해서 약분해주면 1 빼기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3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여기는 유리화해서 3분의 4 루트 3 가면 되겠죠? 그럼 9분의 8 루트 3 된 것 같습니다. 9분의 8 루트 3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구했다. 근데 AB를 더하게 해달라. 그럼 9하고 8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17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17 되는 그런 형태. 자, 좀 식을 만드는 과정에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좀 문제는 그럴싸해졌는데 우와, 문장이 좀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림이 좀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부분을 표시해가면서 그죠? y는 4 위에 점이 있는데 네, 또 수직 2등분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제 중점 찾고 기울기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그 직선과 y축과 만나는 B점 좌표에 그럼 B점 좌표 자체가 0,8분의 t제곱 플러스 2였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또 넓이 구해가는 것까지 와 넓이 2분의 1에 가로 곱하기 세로 뭐 이런 개념이니까 뭐 넓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자 열심히 식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계형에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최대값을 뭐 또 찾아달라까지 나왔습니다.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연산을 좀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긴 호흡 속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침착하게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정보들을 정확하게 좀 처리해가면서 계산까지 또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과 4 사이에서는 일단은 gx라는 함수식이 더 큽니다. 그 다음 0과 4 사이에서 이미 두실수 x1에 대해서 x값이 커졌는데 함수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오호, fx가 감소함수인데 어때는 0보다 큰 거고
알겠습니다. F형은 근데 또 8이다 돼 있으니까 저 뭔가요? 그래프를 좀 상상을 좀 해볼까요? 0일 때 함수값이 8 되게 이제 F를 그려가야 되는데 fx는 지금 4 사이 범위까지 갈 때 감소함수로 뭐 fx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지겠고 g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보는 없는데 이 f보다는 어쨌든 좀 작은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는 이 모양 형태가 이제 바로 또 뭐가 되겠다. 자, gx 그래프가 fx보다는 작은 형태로 좀 그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무슨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세 개의 식들이 쫙쫙쫙 주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결과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근데 이게 절대값은 왜 했죠? 함수 자체가 뭐 양수다 그랬는데 이거 뭐 양수가 될 텐데. 자, 그래도 어쨌든 등차 중수열을 이루는데 항 세 개가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2배에 0부터 4까지 fx 빼기 gx. 아, 이걸 다 쓸까요? 그냥 fx 빼기 gx를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양수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자, 가운데 항에 2배를 한 것은 양쪽 거 0부터 4까지 gx 이 부분도 그냥 양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dx 되겠고 더하기 0부터 4까지 자, 이 부분이군요. 자, fx가 이제 감소를 되는 거니까 맨 처음 값이 8인데 그 다음 값은 8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게 이제 음수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거는 이제 8-fx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이 와, 요것도 또 그냥 다 양수인 줄 알고요. 아예 아닙니다. 우리 실수 안 하고 정확히 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요건 또 뭐 0부터 4까지 범위가 같아 버리니까 근데 여기 숫자 8은 4, 8, 30이 아예 꺼내버리겠습니다. 자, 해주면 이거 어떻게 돼? 0부터 4까지 gx 빼기 f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호,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함수의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될 거니까 요 부분은 32 빼기 0부터 4까지 fx 빼기 g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좌측에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 3배의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빼기 gx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고 이 결과가 30이다. 이런 형태의 결과식을 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식을 이렇게 얻어낸 상태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fx, gx 0부터 4 사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 구하라는 부분이 0부터 4까지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fx 빼기 gx의 dx 이걸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정리한 이 부분이 문제하고 딱 매치업이 됩니다. 3 가서 그냥 곧바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와,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그냥 3분의 30이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문제 뜻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신경이 좀 거슬렸는데 마지막 산수는 매우 쉽게 좀 끝날 수 있게 좀 도와줬군요. 자, 문제 뜻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f라는 함수가 훨씬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다 양수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자, 이건 이제 감소 함수를 좀 얘기해 주는 거죠. 감소 함수 fx는 감소 함수다. F0은 8이다. 그래서 F0 8점 찍었고요. 감소되고 그래프 모양이 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대충 좀 줄어들게 지금 그렸습니다. GX 역시 잘 모릅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양수라는 거 하고 F보단 작다는 거 대충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FX, GX.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표현이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거.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등차 중앙 형태. 등차 중앙 이론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를 좀 더하게 해준다. 자, 근데 이제 좀 양수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 이제 지금 제가 절대값을 좀 다 처리한 거죠. 이 부분 이제 특히 이제 음수되는 거니까 여긴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fx 좀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구간 자체가 오른쪽에 0부터 4 돼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는 또 이제 30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이제 효율적인 부분 처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또 좌측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최종 정리식까지 좀 그럴싸하게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긴 한데 또 이것도 뭐 좀 더 손 못 댈 정도로 또 어렵다 이것도 아니고 자,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그냥 기존에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돼 간 거니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운 내용들이 교묘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 좀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복습을 통해서 주어진 수식에 의미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캐치해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함께 합니다. 다항식 fx의 한 부정적분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요런 거, 오호 요런 거.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자,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은 gx 인티그랄 fx dx 이렇게 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문제 풀이 해야 되는데 fx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미분해야 되겠군요. g 프라임 x는 이꼴 fx. 자, 그렇게 되면 가에 있는 식을 g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gt d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 정적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정적분 하니까 그 계산 결과가 값으로 결정되겠고, 그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a 이런 식으로 이제 값으로도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g 프라임 x라는 식 모양이 2x-a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gx 문제 형태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드디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적분상수 c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나 조건은 뭔가요? G형이면 어떻게 돼요? C인데? 나 조건에서 보면 C, G형은 C고, 마이너스에 지금 이거 뭐죠? 우리가 이제 지금 0부터 1까지 GTDT 이 부분을 지금 A라고 하는 거죠? 그럼 A 값. 빼기 A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관계식 좀 하나 얻어졌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필요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식이 나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여기 계산 결과가 뭐 a다 해서 이제 관계식을 좀 더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살짝 좀 제가 봤거든요. g1 구하는 거예요. G1이라는 부분들은 1-A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지금 C-A, C-A 이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1-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그냥 값이 나오면 되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또 계산해가지고 여기 연립해서 A 값이 얼마, B 값이 얼마 따로 구하지 않아도 문제에 원하는 답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네요. 자, 이거 좀 구할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어야 이렇게 시간이 절약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산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조금 산수하는 과정 조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c는 이꼴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여기 좀 이항시키면 되죠. c는 이꼴 2분의 3a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거하고 결합시켜가면 이제 뭐 a 값, c 값 다 얻어지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이제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제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평상시 문자 넣는 부분하고는 좀 살짝 낯선 면이 지금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문장이죠. 네. 부정적 부분을 gx라고 해서 이런 관계.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에 가에 필요한 gx를 g'x라는 것을 구해서 그 식을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조금 뭐 이 정도 변형되는데 뭐 못하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자, 살짝 좀 변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 값 위 놓는 부분들은 뭐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놓는 패턴이니까 똑같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좀 더 거쳐서 우리가 좀 낯선 거죠. 미지수 형태가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대신 이제 나라는 정보가 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환한 정보가 있는 거니까 치환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두 개를 이용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좀 산수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구해야 될 값을 보게 되면 또 더 이상 산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양이라서 됐습니까? 자, 여기가 또 이제 현명하게 좀 처리된 부분. 자, 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한 번에 좀 쉽게 처리되는 형태는 아니고 그래도 관계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고 좋은 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떤 게 나왔나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2에서 극대 알파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됐고요. 아, 근데요, 요 0하고 만나는 거, 호호. 그렇다면 요걸 좀 이용해서 3차 함수 최고차의 양이니까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대략 이렇게 그려갔을 때 2에서 극대, 여기 극 갖는 좌표가 2고 알파에서 극소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F0하고 알파하고 만나는 부분이 가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요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좀 여기가 좀 이거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알파에서 이렇게 즉
극소값이 f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해 가는 게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fx하고 0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 처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자, 빼기 f0을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죠. 빼기 한 두 함수 하게 되게 되면 근이 이제 0하고 이렇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죠. x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함수가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제 f0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d를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할 때 2 나오고 x 쓰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공통에다가 이쪽에 이제 x 마이너스 알파에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극각가는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곳에서 x는 어떻게 되죠? 3분의 알파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쪽에 알파라는 근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3분의 알파라는 근이 이제 여기 극각가는 좌표가 이제 2가 되어야 되니까 알파가 6이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fx라는 식이 얻어졌죠? x의 x-6의 제곱 플러스 f0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러면 극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해줬는데 극대값은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f2가 되겠고 f2는 그럼 얼마나 되죠? 2 대입하면은 2에다가 여기가 4에 16에 32 플러스 f0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극소값은 알파가 6이죠. f6 이렇게 집어넣어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f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f0을 굳이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하게 되면 3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2 답을 여기는 32라고 쓰면 되겠죠. 32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구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 사실 3차함수 그래프 개형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만약에 x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근 가는 거라고 치면 0하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거기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간격들이 생길 때 사실 이 간격이 1대1대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2니까 이제 이 알파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4의 좌표가 여기 6이 돼야 되는데 자, 사실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거쳐서 나온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면 그냥 곧바로 6을 써서 가는 건데 서술형이니까 쓸 수 없고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거 자, fx하고 f 여기 이제 근 두 개 갖는다. 이항시켜 놓은 그런 새로운 함수 형태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와우.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해석해서 식 나온 이 부분 학습을 잘 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미분에서 극각가는 좌표에서 이제 알파를 찾았고 드디어 함수 나와서 이제 극대극소를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자, 큰 흐름틀 좀 살펴드렸는데 자, 문제에 주어진 가나에 대해서 해서 특히 이제 나 해석 부분 정확하게 잘해서 그래프 모양하고 연결시켜서 쓴 부분 야, 요거면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착실하게 좀 학습을 해서 좀 잘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좋은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이 여러분들 강의 좀 보탬이 됐으면 또 바람을 가지면서 좋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